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 군산 두란노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저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저희 입술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원래 사실은 계획대로였다면 저는 지금쯤 몽골에 들어가 있었어야 될 시간인데 예상치 않게 저희 가족 비자가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아까 잠깐 예배 전에 말씀 나누는데 저번 주에 오시기로 하셨던 선교사님은 3일 전에 출국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몽골에서 있었던 일들, 또 저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또 대학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굉장히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되게 가슴이 뜨거워졌었고,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복음을 들었으면 산을 넘어야 된다는 이 공식이 성립되었었어요. 뭐 그 특별히 연관도 없는 공식이긴 한데 그 말씀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산이 있는 곳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자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이거든요. 그 운장산 자락에 노령산맥 언저리에서 태어나서 산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이 저기 지금 보면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와 제 제자들이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뜻을 처음에 품게 된 곳이 제가 2005년에 파키스탄에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키스탄에 처음 지진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서 한 8만 명 정도가 죽은 일이 있었어요. 긴급 구호팀의 일원으로 그때 제가 마침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여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의료팀의 일원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NGO 구호단체와 함께 움직이게 됐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파키스탄 북부에 있는 카슈미르 서부 히말라야 쪽인데요.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고 또 죽어가고 있는 곳이었고 또 제가 진료했었던 그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어깨에다 이렇게 심상체 짊어매고 와서 그렇게 수백 명이 운동장에 늘어서서 이제 의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굉장히 처참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이제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파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들어갔던 시간이 12시, 낮 12시 정도 그 지역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깜깜했어요. 비가 오는데 낮에 이렇게 깜깜할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밤밤처럼 깜깜했거든요. 네, 그때 저한테 느껴졌던 마음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시작을 파키스탄에서 하려고 그렇게 선교단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카슈미르 쪽에서 이제 사역하는 호주 의사가 한 분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팀을 모집한다고 하길래 그쪽에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갑자기 이제 몽골에서 콜링이 왔어요. 저는 이제 전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가정학과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용될 것을 대비해서 침뜸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구당 김남수옹이라고 아마 TV에 많이 나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그분 분야에서 제가 2년 정도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당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잘 친한 관계였고 그때 구당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새벽에 몽골에서 친구 대학을 하나 설립하고 싶어 하는데 그곳으로 교수로 갈 생각이 있는지 외국에 나갈 거면 그곳에 가는 게 좋겠다는 콜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제가 몽골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의료선교팀 일원으로 한번
추석 때 2박 3일 정도로 갔다 와서 인제 잠깐 일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몽골이 어떠세요?"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졌던 몽골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되게 퀴퀴하고 춥고, 추석 때 갔는데 되게 좀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었던 기억에 '어떻게 이런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사는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왔었는데, 뭐 여름에 갔었으면 좀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9월 중순에 이미 눈이 왔었고요. 아침에 영하 7도 정도 됐었던, 근데 난방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되게 어떤 추운 느낌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인제 저희 와이프가 추운 곳을 싫어한다는 핑계로 일단은 거절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런 이제 구당생을 통해서 콜링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인제 저를 두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어 40일 작전 기도를 하신다고, 그 기도를 하시면서 뭐 38 일째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몽골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해서 몽골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몽골로 갈 때 가졌던 그 명분이 히말라야를 잃지 말고 파키스탄에서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몽골로 가지고 가서 몽골에서 사람들을 길러내서 복음의 군대를 끌고 히말라야로 다시 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저게 가능하겠어?"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대놓고 저한테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너무 좀 꿈이 부황부황하다. 과대한 꿈을 꾸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 하셨어도.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주신 마음이 이거였기 때문에 히말라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 당대에 못 간다 하더라도 다음 때에라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산을 여러 개 넘어야 되더라고요. 저기 원이 지금 4 개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울란바토르, 가장 저한테서 보면 오른쪽이고요. 오른쪽이죠, 여기서 봐서도. 예, 그 가운데가 자황 타승신길이라는 곳이고요. 세 번째가 홉트 볼공이라는 곳이고, 네 번째가 카슈카르입니다. 카슈카르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신장 이구르의 정신적인 수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저곳이. 근데 인제 지금은 세 번째 볼강과 카슈카르 사이에 쿠올러라고 하는 지역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인제 이 지역들이 저희가 선교센터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삼는 지역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저희가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센터를 만들었고요. 지금 신장이구르의 이제 국경이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 길은 뚫려 있거든요. 그쪽으로 길은 뚫려 있고 관문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지금 세 번째 선교센터에 어 복합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게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제자들이 대부분 의사들인데요. 그래서 병원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요번에 인제 저희 제자 2 명이 와서 예수병원과 더세움병원, 그리고 김수열 재활의학과, 그래서 재활의학과 중심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등과 함께 양한방 통합으로 하는 척추 클리닉, 또 통합 통증 치료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센터가 있는 울란바토르는 이미 2012년에 그곳에서 인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인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던 2007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약 5년 동안은 저희 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환자들을 불러 치료를 하고, 또 제자들과 인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네, 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인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2012년에 첫 번째 선교센터를 저희 파송교회에서 인제 후원을 해 주셔서 울란바토르에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를 어 저희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2016 년에 처음 제자를 파송을 하고, 그다음에 2019년 두 번째 제자를 파송하고, 그리고 저도 시골로 인제 옮겨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센터가 있었던 지역은 산으로 따지면 hen티 산맥이라는 지역이에요. hen티 산맥 언저리에 있고요. 이 hen티 산맥도 굉장히 큰 산맥이지만 어 이제 두 번째 선교센터가 있는 타승친길은 한가히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제 고개가 해발 2,600m 정도 되는 고개를 넘어가고요. 또 세 번째 선교센터는 알타이 산맥을 넘어갑니다. 알타이 산맥은 저희가 고개 넘어갈 때 이제 해발 3,000m 정도 되는 지역을 넘어갑니다. 이 지역들이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도로가 개발이 잘 안 돼 있었고 포장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길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조금 제가 이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전진해 가면서 지금 신장이구르 국경 쪽에 이미 이제 저희 제자 한 가정을 파송을 해서 그곳에 터를 구입을 하고 지금 근거지를 좀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농장도 조그만하게 만들었고요.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신장이구르와 티벳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 쪽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특히 티벳이나 신장이구르는 되게 예민한 곳이어서 중국 공산당이 그쪽에 외국인들을 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역했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당하셨고요. 그쪽에서 사역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몽골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무비자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구르와 티벳 쪽에 몽골의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어요. 몽골은 크게 외몽골과 내몽골 그리고 상몽골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은 차강몽골이라고 하는 지역과 부리아트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몽골의 국호 아래 이제 몽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은 외몽골이고요. 내몽골은 중국의 네이먼거 자치구역. 그리고 상몽골은 몽골에서는 대드몽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쪽에 있는 몽골이라는 개념인데 그것은 이제 신장이구르와 티벳 쪽을 상몽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강몽골은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그 몽골 디아스포라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예전에 몽골 사람들, 징기스칸 시대에 그 지역을 통치를 할 때 남겨뒀던 군대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르족이라고 해서요. 원래 그 이란어로 페르시아 언어로 이제 하자르가 1000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몽골 사람 1000명의 군대를 남겨놨는데 이제 그 종족이 지금 많이 불어나서 지금 몇백만이 됐습니다. 이제 그 종족들이 있는 곳을 차강몽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몽골 외몽골은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전체 디아스포라를 합치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그리고 이 몽골 디아스포라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들입니다. 특히 이제 상몽골과 차강몽골이라고 하는 차강이라는 뜻은 하얗다는 뜻이거든요. 하얀 몽골인데 그 지역은 지금 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막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말라야라고 이렇게 했던 이 표현은 히말라야 전체, 뭐 서쪽 히말라야, 뭐 동쪽 히말라야, 뭐 중앙 히말라야 다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서쪽 히말라야 쪽에 집중해 있습니다. 서쪽 히말라야와 그쪽에 이제 카라코름 산맥, 힌두쿠시 산맥이 이제 만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이 서쪽 몽골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히말라야 지역인데요. 제가 갔던 곳도 그쪽이었고요. 파키스탄 카슈미르 쪽이 서쪽 히말라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 해서 저는 선교사로 나온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은 제목이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입니다. 그래서 2006년 시작해서 2015년, 2022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봤던 이 말씀이죠. 이게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해서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단체의 이름이 그래서 아름다운 발길입니다. 산을 복음을 들고 넘어간다는 그런 발길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발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단체 이름을 만들었고요. 영어로는 이제 그걸 이제 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라파 에이드 미션이라고 치료를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으로 약자를 RAM으로 이렇게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몽골 이름의 단체 이름은 생훌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이란 말은 좋다라는 뜻이고 훌은 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발길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생훌, beautiful fish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 이름을 가지고 저희 단체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2012년에 처음 이제 공식적인 그 NGO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지금 10년째 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가 사역한 영상을 좀 간단하게 지금 되게 졸리시고 하니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내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10년 넘게 사역을 했지만 1년 내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이건 2월 달에 센샨드라고 하는 몽골 남부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몽골은 의과대학이 3개 도시에 있거든요. 울란바토르와 남쪽에 센샨드, 그리고 서쪽에 고베알타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과대학생 사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남쪽의 센샨드 지역에 가서 이제 60시간 정도의 집중 강의를 합니다. 인텐시브 코스를 마련을 해서 저희 스태프들이 그곳으로 가서 강의를 하고요. 이곳에서 진료하면서 또 학생들을 보고, 이제 5월 달에는 서쪽에는 이제 고베알타 의과대학 있는 고베알타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빌려서 강의를 합니다. 이 지역에서 강의 들었던 학생들 대다수는 카자크족들이에요. 이슬람족들인데, 또 이 중에서 이제 또 학생들을 모아서 울란바토르 지역에서 저희가 수련회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진 나와 있는 쪽이 저희 센터인데요. 울란바토르 센터의 1층의 세미나실입니다. 그곳에서 전체 세 지역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울란바토르 지역은 봄과 가을에 3개월씩 이렇게 일주일에 3시간씩 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저희 센터에 함께 살면서 공부하고, 또 저희 센터를 직접 저희 스태프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일하면서 만들고, 공사도 직접 저희가 하고, 이렇게 센터를 이제 만들어 가다가, 이게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한국 팀들을 안 받았었습니다. 단기 팀들을. 저희들끼리 하는 사역이 좀 급하고 좀 많다 보니까 한국 팀들과 함께 사역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 팀과 함께 가는 것이 저에게도 좋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램 센터가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이 마침 비어있는 4년간 비어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을 구입하여 가지고 이렇게 연못도 파고, 그리고 나무도 심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기 팀들이 이제 한국에서 오실 때 한 20명 정도는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면서 시골로 가는 사역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지역 교회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교회를 방문해서 침뜸으로 진료를 하면서 전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 폭발을 훈련을 했는데요. 전도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8년에 두 번째 선교센터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40년 정도 전에 지어진 호텔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호텔 건물을 부지와 함께 구입을 해서, 건물 한동안 너무나 나무들이 썩어가지고 한동안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 지었고요. 한동안 이제 그래도 쓸만해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숙소동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도 울란바토르에 이제 저희 팀이 파송이 됐고요. 팀 멤버 중에 저희 선비는 교회 교인들이 좀 함께 가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한국에서 오신 팀들과 함께, 예전에는 저희 팀들만 이렇게 지방을 돌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2015년부터는 저희가 한국에서 오신 팀들과 함께 팀을 조직을 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들이 이제 돌아가고 나면 저희가 따로 팀을 또 만들어서 2개 팀으로 나누어서 5주 정도 사역을 더 합니다. 몽골은 여름에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자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겨울엔 추워서 안 되거든요. 여름에 차 4대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싣고 다니면서 한 지역에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낮에는 진료하고 한 팀은, 그리고 한 팀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2개 팀이 함께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저녁 때는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문화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뮤지컬이 있어요. 그 뮤지컬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보여주는 뮤지컬이었는데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그 뮤지컬을 공연하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어떤 지역은 이렇게 그냥 광야에서 초원에서 차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골지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유목민들을 따라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들이 그 유목 지역에서는 되게 심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면은 거의 모든 애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한 3-4일 정도 진행되는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에 그때 이제 복음을 처음 접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처음 복음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지역 교회 또는 울란바토르 나와서 이제 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찾기도 하고요. 진료는 주로 저희가 이제 침과 뜸을 가지고 했습니다. 약을 쓰는 것은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현대의학 장비들은 가지고 다니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돈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제자들에게 이제 침과 뜸을 가리켜서 간편하게 이제 저희는 침대만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요. 나머지 진료 장비들은 배낭에다 메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료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어린이 사역하고 그리고 문화 공연을 하면서 이제 이게 세트가 되어가지고 1년에 5주 정도를 사역을 했어요. 1년에 5주면은 몽골이 가장 좋은 시간, 그 여름 놀 수 있는 모든 시간이거든요. 나머지 시간들은 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시간들을 저희 팀들이 다 할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역 다니면서 그동안 저희가 사역한 지역이 60군데가 넘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연했던 아름다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뮤지컬 공연도 거의 100회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을 되면 또 이제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와서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저희는 매일 공부는 하거든요. 그리고 의과대 학생을 대상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주일에 한 번씩은 했었고요. 지역 이제 교회에서 원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또 복음 전하면서 이제 지역 교회를 돕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1년 코스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각 지역으로 파송을 하면서 함께 모아 사역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갈 수 있게 그 팀을 다시 그곳에서 만드는 거죠. 울란바토르는 1년에 5주밖에 못했지만 이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 놓으면 상시적으로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이제 파송을 해서 센터 2개를 더 만들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는 저희의 근거지가 됐던 이제 센터고요. 이 센터는 저희 이제 파송교회인 아들레이드, 호주 아들레이드 장로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센터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많은 건물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또 후원을 하셨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후원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공간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저희가 처음 심었을 때는 되게 작고 좀 보잘것 없었는데 지금 많이 자랐거든요. 이 나무가 자란 것처럼 저희 팀 멤버들도 많이 자라서 지금 아이들도 생겼고, 처음 저를 만날 때는 대학교 저학년이었고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이었고 이랬던 친구들이 지금 저와 함께 사역하는 저희 이제 동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명이 왔는데 그 2명 중에 1명은 중학교 때 저를 처음 만난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이제 센터 1층에 있는 저희 이제 오피스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주로 의학 강의를 저희가 이제 많이 했고요. 지금 세계관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학 강의도 하고 하면서 저희 스태프들이 굉장히 이제 살찌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었고,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 정도 컨퍼런스를 함께 하는데 이 멤버들이 다 저희 함께하는 저희 스태프들과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20명이 넘는 멤버들이 함께 하는데,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시골로 들어갔어요. 울란바토르에서는 850km 떨어져 있는 자팡 타순친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바이칼 호수의 상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도 많은 곳인데 2개의 강이 만나서 하나의 강이 형성되는 딱 그 만나는 곳에 저희 센터가 있어서요. 경치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이쪽에 겨울에 눈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이 겨울 시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살찌는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발길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인들은 한 30명 정도, 그리고 중고등부 한 30명, 또 유초등부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80명 정도 교인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5명이 이곳에서 함께 살면서 일을 했는데요. 2명은 성인 사역을 하고 1명은
주일학교 사역, 2명은 중고등부 사역을 해서 5명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지역 학생들이 좀 어리지만 이 지역에 학생만 3,000명이 있거든요. 예,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있는 전체가 있는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 있는 지역의 주일학교는 저희가 세운 교회가 유일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 60명밖에 안 되니까 전체로 따지면 얼마 퍼센테이지가 안 되거든요.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에 이제 저희가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지금 두란역 교회하고 좀 비슷한 형태예요. 1층이 이렇게 있고 중층이 있습니다. 저렇게 있고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데 여기보다 조금 작죠.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무대에서도 이제 조그만하게 콘서트 할 수 있고 문화 사역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악기들도 준비를 해서 웬만큼 이렇게 세션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도 하고 할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좀 세팅을 해놨고요. 이곳에서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살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또 악기도 연습하고 또 운동도 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재밌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돌아가면 다시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호텔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방 2칸짜리 한 15평 정도 되는 집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저희 아이들 둘과 함께 살고 있고요. 이게 저희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 홈스쿨합니다. 학교는 지금 9살짜리 막내는 학교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래서 계속 홈스쿨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도 곧 돌아가서 이제 여기서 살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런 어떤 사역의 컨셉을 잡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길을 발견하면서부터 더 이제 구체적인 사역을 하나씩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아시아 전체를 네트워크화하는 유엔이 만들고 있는 이제 거대한 도로 네트워크입니다. 이 중에 한국은 1번과 6번이 한국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 하나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저쪽 유럽까지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이제 6번 도로입니다. 그리고 1번 도로는 8개의 간선도로와 신우주로 지나가지고 중국을 돌아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요 노선 중 하나인 1번과 6번 도로가 한국에서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데요. 그 이곳을 남북으로 있는 그 2개의 고속도로가 몽골을 통과합니다. 3번 도로는 14개국을 울란바토르를 통과하고요. 간선도로. 그리고 4번 도로가 저희가 이제 3번째 선교센터를 세운 한반도에서 그 불광 지역을 통과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네, 이 3번 도로는 좀 많이 알려진 도시들이 있는데 이 4번 도로가 지나간 쪽은 몽골에서도 개척이 좀 덜 된 지역이고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근데 그쪽에 그동안은 도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쪽까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셨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쪽에 도로가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이 1번 도로와 6번 도로가 지나간 이 지역이 대부분이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이 4번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은 거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몽골에서도 서부, 또 남부 시베리아 쪽, 그리고 신장익으로 티벳, 그리고 파키스탄 쪽으로 지나가는 그 라인이거든요. 이쪽은 복음이 별로 안 들어간 지역인데 저희가 3번이 있는 울란바토르에서 4번 도로가 있는 이제 홉도 볼강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1,6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그 버스로 가게 되면 한 30시간 정도를 타야 되고요. 안 쉬고 그리고 비행기로 가다 보면 이제 2시간 정도 국내선을 타고 그리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는 380km 정도 되는 길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5시간 정도 걸립니다. 6시간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는 길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2번째 선교센터에서 했던 그 사역, 이제 다음 사역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그 사역이 이제 이 아시안 하웨이 4번 도로를 따라서 복음을 두고 쭉 신장입으로 티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의 전진기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 그 길 모습입니다. 알타이 산맥은 산에는 나무가 없고요. 계곡에 있는 그 강변 쪽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협곡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내려가는 길이 이제 산속 길만 한 280km 정도 됩니다. 되게 길고
좀 완만하게 올라갔다 완만하게 내려가서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는데 도로가 굉장히 이렇게 잘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내내 차 만나기가 아직은 좀 힘든, 차 다니기가 좀 많이 안 다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지금 이렇게 도로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잘 돼 있는 환경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곳에 다른 몽골 지역에 비해서 좀 따뜻하고요 여기가. 그리고 알타이 산맥에서 내려오는 만년설들이 땅을 적시기 때문에 지하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되게 풍부하고 물도 많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어서 이곳에 이제 저희가 농장을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송한 그 의사 한 가정이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주로 이제 사역을 좀 하는, 심점 진료하고 또 교회 사역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할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고 있는 것이요 어떤 농산물이 아니라 그냥 풀입니다. 풀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꼴이라고 그러죠. 짐승들한테 겨울에 줄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곳에는 이제 사과나무가 있고 이렇게 칼슘나무가 있고 이건 채취레강이라고 하는 이게 비타민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베리 종류의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수박도 잘 자라고 저희가 이제 멜론이랑 참외랑 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다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무도 잘 자라고 당근이나 이런 것들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이제 아직 그렇게 외국인이 살기 적합한 환경은 아니고 물류 이동이 잘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야채를 먹고 살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 살기 전에 가기 전에 이제 미리 이런 농산물들을 준비를 해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가려고 저희 제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저희가 이제 이곳으로 내년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이제 병원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신장이구르 국경에서 북쪽으로 한 25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국경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가면 중국 도시가 하나 있고요. 거기서 다시 40km 정도 가면 꽤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되게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의료 환경이 되게 안 좋은 지역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 병원을 하나 짓고 한국 의사 2~3명 정도가 근무하는, 그리고 CT나 MRI를 갖추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중국 쪽에서도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 기대하면서 이제 저희는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제 저희 제자들 연수시키면서 그걸 감당할 능력을 좀 만들어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건물을 하나 저희가 지었는데요. 7명 이제 가정이 사는 집을 하나 조그만하게 지었습니다. 한 층이 15층 정도 되는 1, 2층 합치면 한 30평 정도 되는 조그만 집이었는데요. 이제 그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큰 트럭에 자재를 다 싣고 와야 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자재를 사가지고 한 1600km 정도를 가야 돼요. 이동하는 데만 한 일주일 걸립니다. 이 자재가 이동하는데. 근데 이 자재 이동시키는데 운전사 잘못 만나면 중간에 다 빼먹고 없어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믿을 만한 운전사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재를 이동시켜서 울타리를 만들고 또 이제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울타리 만드는데 이 나무를 구입을 했는데 차량 한 대가 이제 안 갔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180만 원 정도 상당의 나무를 잃어버렸는데 그 운전사가 중간에 다 팔아먹었더라고요, 가다가. 저희 스텝에 친구의 남편이 했는데 팔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 친구를 통해서 돈은 돌려받았다고는 하던데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은데 이제 그곳에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요. 한 7m 파니까 저희처럼 물이 나오고요. 지하 수위가 좀 낮을 때는 한 3m 정도만 파도 이렇게 물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해서는 저희가 3m를 파서 이렇게 이제 펌프로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하는, 비는 많이 안 오거든요, 이 지역이. 그렇게 해서 땅을 갈고 이렇게 이제 농작물들을 좀 심었습니다. 이 농장은 크지는 않고요. 이 농장은 저희가 테스트 삼아서 하고 있는 거고, 옆에 있는 다른 땅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더 많은 땅을 사서 농장을 좀 더 크게 해서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일하는 팀들 수십 명이 일을 할 건데 그 팀들과 가정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농산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곳이 이제 우물을 한 3m 정도 파니까 저렇게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농사 지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땅입니다.
그 몽골 중심에서도 가기가 워낙 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가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이제 그 씨앗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 동역자 분이 계세요. 몽골에서 이제 최초로 포도를 성공을 시키셨고 굉장히 많은 씨앗들을 직접 육종을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희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내준 그 씨앗들을 이곳에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다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심은 사과나무들, 또 이때 심은 자두나무들이 다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제법 있게 농장의 규모가 좀 갖춰져 가고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가서 살아도 되겠다 싶은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가 집을 지어놨는데요. 이런 집들을 한 6채 정도를 더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의사들과 한국 사역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병원 건물 하나 지을 때 이제 숙소동을 만들어서 싱글 사역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센터가 이제 상당히 좀 크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쓴 돈만 해도 한 15억 정도는 쓴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만들 때. 제가 파송교회도 없이 15년 전에 나갔는데 파송교회도 없는 저한테 이제 파송교회가 생겼고, 저를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비전에 동의하셔서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시면서 이 돈들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겠지만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셨을 때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해를 건넜을 때 영상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해를 처음 건넜을 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는 물이 찰랑찰랑 차 있을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열렸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신장이구르나 티베트 쪽 또는 히말라야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를 몽골로 보내셨고 그 땅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그리고 저를 후원하는 후원자들과 교회들을 붙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열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직 병원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지 않고, 그거 될 거라 기대를 하고 먼저 저희들이 움직이면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 기대하고 지금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설명 아까 이제 드렸던 것들인데요. 그 3번 아시안 하이웨이와 4번 아시안 하이웨이를 연결하는 32번 지선이 있습니다. 이 32번 지선의 가운데쯤에 저희 두 번째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센터는 울란바토르 3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고요. 두 번째가 이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 선교센터가 이 4번 아시안 하이웨이 그리고 국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부터 처음 이렇게 계획하고 했던 건 아니지만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또 이 지역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을 저희 스태프들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의 가족들까지 함께 동원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유비램센터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곳에서 이제 많은 사역들이 그동안 있었고요. 지난 10년간 정말 이걸 활용을 잘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센터는 후방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센터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준비해서 전방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전방에 가 있는 저희 스태프들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다닐 때 이곳으로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사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곳에 다니고 있는데 치대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지금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이제 다시 다른 거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선교센터. 겨울에 찍은 건데 이렇게 조금 큰 건물이 이제 예배실과 사역동이고요. 작은 건물이 이제 숙소동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기는 성경학교 건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신학교 건물로 쓰고자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이 이제 강의동과 예배실이고요. 작은 건물이 이제 기숙사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이 작은 건물 안에 저희 집도 있고 저희 스태프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이제 사역자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집을 지으려고 옆에 한 100m 정도 가면 이제 호숫가에 저희가 땅을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만 되면 바로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곳이 두 번째 선교센터의 이제 구글 위성으로 본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강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도심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뭐 뭘 해도 이제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쉬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몽골 서부 5개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또는 한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강사진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만나서 인텐시브 코스로 성경학교 또 신학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십시오. 예. 좀 더 높이서 보는 사진인데요. 예. 다음 거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저희 그 타승식일 2번째 선교센터의 이제 스텝 멤버들입니다. 예. 다음 거 보십시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아웃리치를 다니면서 주변에 한 18개 마을 정도의 교회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지역들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지역들에 이제 지도자를 세울 때 주중에는 이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가서 고향으로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또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이 2번째 센터에 이제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3번째 센터, HB 램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홉드 볼강의 약자로 HB 램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4,000평 정도의 땅을 우선은 샀고요. 그 땅 안에 지금 건물 하나 동그라니 있는데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여줬던 집이 좀 새카맣게 보이는 저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게르가 한 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농장을 조그만하게 지어놨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여기에 이제 그레이트 고비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반사막지대인데 그곳에 이제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이 지역이. 이 지역에 이제 전체 농사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한 3만 헥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지역 전체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랑 동역하는 농사하시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제 그분께서 이 지역에 이제 그런 농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이 저희 이제 센터 건물 사진이고요. 이제 그 주변이 이렇게 사막과 산악지대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주변으로 이렇게 넓게 토지가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고요. 여기 이제 마을 가운데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마을 중심에서는 한 800m 좀 떨어져 있는데 전체 그 군 전체 도시 지역을 보면 가운데쯤에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고요. 예, 그곳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저희 스텝 가족들입니다. 예, 보르길 형제와 이제 5명의 아이가 함께 이곳에서 이제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제 앞에서는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이제 모르죠. 제가 이제 이 지역으로 내년에 가서 함께 이곳에서 지역 살면서 병원을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이곳에서 만들어진 농산물들과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구제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생필품 공급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리고 그 5가정 지금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사역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 이제 저희가 선교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중심 기지가 될 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많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십시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1번과 6번 그리고 그 도로 사이를 잇는 4번과 3번이 몽골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고 이제 그 중요한 통로에 저희가 만든 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이 지역이 중가르 지역입니다. 예전에 중가르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잘 모르는데요. 청나라와 함께 60년 동안 이렇게 다투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청나라 강희제 때 크게 4번의 전쟁이 있었고요. 이 중가르 지역이 이제 지금의 몽골로 따지면 서몽골 지역입니다. 서몽골 4개 부족이 함께 이루었던 그런 땅이었는데요. 이 중가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신장이구르와 티벳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장이구르 티벳 함께 말하는 것보다 이제 중가르라고 말하는 것이 저한테 좀 더 넓게 그 지역을 포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가칭으로 중가르 선교회라고 해서 중가르 지역을 목표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세요. 이 지역에 이제 저희가 선교 훈련팀, 신학 교육팀과 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는 팀과 그리고 의료팀, 병원을 만들어서요. 의료팀을 만들고 다음 거 보십시오. 그리고 농장하는 팀을 만들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십시오.
예, 선교의 본질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선교는 작은 글씨여서 잘 안 보일 텐데 어, 문화가 다른 타 지역으로 멀고 긴 여정을 떠난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 선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오리지널 선교의 그 의미들이 좀 많이 좀 바뀌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는 어, 문화가 다른 아주 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어떤 오래된 여정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원래 그 선교의 이름에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멀리 떠나가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제 하시는 많은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교겠지만 이제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이런 산을 넘어가는 진짜로 산을 넘어가는 복음을 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멤버들을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두란노 교회에서도 몽골에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센터를 다 방문해 보실 수도 있고 대신에 좀 굉장히 깁니다. 1600km 쭉 돌아오면 4000km 정도 돌아야 되는데요. 제대로 그냥 매일매일 이동해 가면서 가려면 한 9박 10일 정도가 필요하고요. 한 지역만을 가겠다고 하면 조금 더 짧은 시간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꿈을 가지시고 한번 기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선 목사님도 두 번째 선교센터 한번 오셨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땅에 가서 한번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텔멍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들 아직 교회가 세워져야 될 많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이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시면 두란노 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가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를 후원하는 교회가 14개 정도가 있고요. 저는 처음에 하나도 없었는데 이 모든 교회들이 저의 인맥 때문이 아니라 이 비전을 보고 동참을 하셨습니다.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들을 후원을 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80대 노부부가 9박 10일의 여행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4,000km 여행을 하시면서 두 번째 선교센터와 세 번째 선교센터 부지 구입을 다 그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를 늦게 만난 것을 굉장히 한탄하시면서 근데 지금이라도 만나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뿌듯함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 팀 전체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후원자와 후원교회들 함께 일들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나와 있어 2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 일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 이제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그곳에서의 다시 사역들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저를 보실 거면 이제 몽골에 오셔서 보시는 게 더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도 두란노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김영선 목사님 기억하면서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날들 또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날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몽골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설명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가기로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요단강의 물이 아직 다 마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그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물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저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두란네 교회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란네 교회 모든 교인들이 복음의 빚진 자연이 복음의 꿈을 가지고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발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